세계 무기거래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전 세계 무기를 팔아온 전설적 딜러가 은퇴 직전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번 중동전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무기는 미국산도 러시아산도 아니었다. 바로 한국산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고급 호텔에서 만난 알렉스 노박. 그는 냉전 시대부터 활동한 전설적인 무기 딜러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부터 러시아의 로스오보론엑스포트까지 세계 모든 무기회사와 거래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한국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입수한 그의 회고록 초안에 따르면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터진 후 무기 시장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기 딜러를 이렇게 놀라게 만든 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전격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노박입니다. 64세 스위스 출신이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 무기거래업에 종사해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냉전이 끝나던 1991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입 수출업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제 무기를 처분하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기거래업에 뛰어들었죠. 30년간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부터 러시아의 로스오보론엑스포트, 유럽의 BAE 시스템즈, 탈레스까지 세계 모든 주요 무기회사들과 거래해봤어요.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중동의 왕족들, 남미의 군사정권까지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해왔죠. 제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절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오직 비즈니스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10월 7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터졌을 때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차관, 폴란드의 조달청장, UAE의 왕족, 심지어 독일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까지 모두가 긴급하게 무기를 주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렉스, 빨리 방공 시스템이 필요해. 예산은 무제한이야. 노박 씨,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고 성능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해주세요. 이런 전화들이 하루에 20통씩 걸려왔어요. 전쟁 특수라고 하죠. 저로서는 대박 찬스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평소처럼 미국 업체들에게 연락했어요.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레이시온의 THAAD, 보잉의 GMD 시스템 등등. 30년간 제가 가장 많이 팔았던 베스트셀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우디 국방부 차관 압둘 알마이너스 파이살과의 통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알렉스, 패트리어트 말고 다른 건 없나? 다른 건요? 패트리어트가 가장 검증된 시스템인데요. 걸프전 때부터 중동에서 계속 사용해온. 아니야, 우리는 이번에 다른 걸 원해. 좀 더 확실한 건 말이야. 확실한 건? 패트리어트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다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폴란드 조달청장 얀 코발스키와의 통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박 씨, HIMARS 주문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요? 왜죠? 이미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대신 천무라는 시스템을 구해줄 수 있나요? 천무? 저는 30년간 무기거래를 해왔지만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UAE의 모하메드 왕자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알렉스, 이번 전쟁 보니까 미국 무기들이 별로더라. 천궁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 구해줄 수 있어? 천궁? 이것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독일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헤르 노박, 우리는 더 이상 미국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아시아 쪽에 좋은 대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30년 경력상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모든 고객들이 미국 무기 대신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기들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무기들이 한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모든 고객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무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하면 삼성 갤럭시, 현대자동차, BTS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검색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벌써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거예요. 2023년에만 140억 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성장률이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기 수출이 177%나 늘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제가 30년간 무기 장사를 하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고객들이 찾던 천궁이라는 무기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능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천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HIMARS와 비슷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역시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은 배송도 빨라요.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3-5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는 1-2년이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고객들이 왜 한국 무기를 찾는지 이제 알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30년 무기 장사를 하면서 한국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만 다녔으니까요. 12시간 비행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독일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BMW에서 일하는데요. 요즘 한국 회사들 정말 무섭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도 잘 만든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기내에서 만난 영국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런던에서 왔는데 요즘 우리 국방부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큰 무기 회사인 한화시스템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빌딩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세련됐더라고요. 한화시스템의 김상호 부사장님을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30년간 만난 어떤 무기 회사 임원들보다도 전문적이었습니다. 노박 대표님, 저희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김 부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이에요. 저희는 70년간 실제 적과 마주하고 살아왔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가상의 적을 상대로 훈련할 때 저희는 진짜 위협에 대비해야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무기들은 모두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이죠. 김 부사장님은 천궁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천궁은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25년간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실패하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믿을만한지 말이에요. 다음 날 김 부사장님이 저를 경기도에 있는 천궁 생산 공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현대적인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년간 본 어떤 무기 공장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삼성이나 LG전자 제품 공장 같더라고요. 저희는 자동차 만들듯이 무기를 만들어요. 공장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품질 관리는 도요타 방식을, 생산 효율성은 현대자동차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자동차 생산 기술을 무기 제작에 적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좋을 수 있었던 거죠.
천공 미사일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예술품 같더라고요. 이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장장님이 웃으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6개월 걸리는 걸 저희는 2개월 만에 만들어요. 그것도 더 저렴하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은 부품을 거의 국산으로 만들거든요. 미국처럼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빠르고 저렴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 검사였어요. 미사일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히 검사하더라고요. 저희는 100% 검사를 해요. 단 하나라도 불량품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왜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찾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완벽하고 배송도 빠르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공장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박 대표님, 저희는 무기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거예요. 좋은 방어 무기가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김 부사장님이 저를 경기도에 있는 천공 생산 공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현대적인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년간 본 어떤 무기 공장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삼성이나 LG전자 제품 공장 같더라고요. 저희는 자동차 만들듯이 무기를 만들어요. 공장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품질 관리는 도요타 방식을, 생산 효율성은 현대자동차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자동차 생산 기술을 무기 제작에 적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좋을 수 있었던 거죠. 천공 미사일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예술품 같더라고요. 이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장장님이 웃으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6개월 걸리는 걸 저희는 2개월 만에 만들어요. 그것도 더 저렴하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은 부품을 거의 국산으로 만들거든요. 미국처럼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빠르고 저렴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 검사였어요. 미사일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히 검사하더라고요. 저희는 100% 검사를 해요. 단 하나라도 불량품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왜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를 찾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완벽하고 배송도 빠르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공장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박 대표님, 저희는 무기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거예요. 좋은 방어 무기가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톰 앤더슨 부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노박 씨,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천공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30년간 세계 1위 무기 회사였던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 정말 세상이 바뀐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톰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답하더라고요.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레이시온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보잉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라운 건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노박 씨, 이번 중동 사태를 보니까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의 탈레스,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즈까지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프랑스 탈레스의 피에르 장군과의 통화가 기억에 남아요.
노박 씨, 우리 유럽도 이제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한국처럼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제가 무기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미국이 절대적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대안이 된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온 거예요. 노박 씨, 이번 전쟁에서 우리 방공망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천공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중동 최강의 군사 강국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하다니. 저는 정말 놀라운 숫자들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40% 이상 늘어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문 대기 목록이었어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미 300억 달러어치 주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성장세는 제가 30년간 무기 장사를 하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무기 회사들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었어요. 하나시스템은 폴란드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었고 LIG넥스원은 호주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현대로템은 터키와 전차 공동 생산 계약을 맺었고요.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국 60%, 러시아 20%, 유럽 15%, 기타 5%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15%까지 점유율을 높였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점 수준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했거든요. 왜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하나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예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중간 국가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더 적합해요.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미국 무기는 미국의 전략에 맞춰 만들어졌지만 한국 무기는 상대방 나라 상황에 맞춰 맞춤 제작이 가능했거든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 UAE,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집트, 카타르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거든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로 절반 이상을 교체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으니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였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이제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30년간 해온 무기 장사를 정리하고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격동의 시기였어요. 냉전이 끝나고 9.11 테러가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목격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등장이었어요. 30년 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작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정성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무기로 돈을 벌려고 할 때 한국은 정말로 평화를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결국 품질의 차이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도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한국 무기 회사들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은 고객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관리해주고 업그레이드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줬어요. 이런 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요즘 저에게 젊은 무기 딜러들이 조언을 구하러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한국을 주목해라. 미래는 한국에 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이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될 거라고요. 어떤 분은 2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차세대 무기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KF-21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무인 드론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결합한 무기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무기들이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좋은 방어 무기가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간 무기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워졌어요. 세계가 인정한 K-방산의 시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 무기 시장의 강자로 성장한 것에 대해 말이에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